미적분 개념 강의 적분 9강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파트 3요. 구분 구조법. 예. 제가 이걸 거의 다 완성을 했다라는 생각에 좀 나태했나 봐요. 이걸 갖다가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또 현장 강의를 또 다니게 돼가지고, 갑자기 또 개념 강의 여기 미적분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남았고, 확통해서 통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막 마음이 쫓기네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 미적분을 다 촬영해놓고 내일은 편집을 좀 걸어놔야 되겠어요. 예, 미적분 구분 구조법 파트 2에서 설명 끊고는 그 다음부터 조금 바빠서 오늘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분 구조법으로 우리가 넓이를 갖다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그런 dx를 갖다가 이용한 게 아니라 리밋 극한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할 거는 여기 밑에다가 아니다 그냥 여기에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라는 요런 축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a, b 사이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의 원리는 요 옆에다가 당겨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a, b가 있는 건데 작게 a, b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왼쪽 이걸 갖다가 레프트 코너 렉탱귤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무튼 그 왼쪽 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요렇게 직사각형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의 넓이랑 그러면서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곡선 아래의 넓이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죠?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죠.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2등분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뭐 2분의 a 더하기 그건 지저분하니까 그건 안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 코너를 갖다가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더하게 되면은요. 여전히 곡선 아래의 넓이랑은 다르지만은 좀 전보다는 곡선의 넓이와 조금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할 것 같아요? 4등분. 요렇게 4등분을 해서 레프트 코너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면은 요런 직사각형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곡선 실제의 넓이보다는 좀 작지만은 곡선 아래의 넓이와 점점 흡사해지겠구나. 즉 저는 얘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를 갖다가 n 등분을 갖다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곡선의 넓이와 거의 흡사한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원리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요. 지금 랩트 코너를 갖다가 이용했죠. 즉 왼쪽 점을 갖다가 이용했습니다. 항상. 그랬더니만은 항상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즉 곡선의 넓이보다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은 항상 작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라이트 코너 렉탱귤러를 갖다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에 A, B가 있어요. 동일하게 뭐 동일하지는 않은데 그닥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이제는 이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곡선의 실제 곡선 아래의 넓이보다는 좀 큰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너무 차이 나잖아라고 하시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2등분해서 그죠? 2등분해 주시게 되면은 아 이러한 직사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전보다는 차이가 줄어든 거죠. 되셨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4등분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 여기에서 나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는 라이트 코너만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요런 직사각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점점 얘를 갖다가 잘게 쪼개면은 쪼갤수록 곡선 아래의 넓이보다는 조금 크지만 어찌됐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곡선 아래의 넓이의 합과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거죠. 여전합니다. n 등분 해주시고 난 다음에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되셨어요? 그 행위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 랩트 코너랑 라이트 코너를 갖다가 지금 이용해서 랩트 코너는 항상 작고 랩트 코너 그 사각형들을 갖다가 모은 거는 항상 실제 넓이보다 작고요. 라이트 코너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온 넓이들은 항상 실제 넓이보다 큽니다. 이게 뭐 랩트 코너는 항상 그런 건가요? 라이트 코너는 항상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증가함수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즉 만약에 그럼 중과함수 아니면 너 지금 이렇게 증명하는 거 틀린 거야?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감소함수였다라면은 랩트 코너 사각형들의 그 모음이 더 큰 모음이 큰 넓이가 되게 될 거고 라이트 코너가 작은 넓이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감소하는 함수만 있나?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딱 위까지 나눠 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하는데 중간 C를 갖다가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증가함수에서는 지금 증명하듯이 이렇게 가주시고 C에서 B 사이에서는 요걸 반대로 증명해 주시면은 그냥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그냥 증가함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너무 뭐라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되셨어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유도해내신다? 이걸 유도해내라는 질문이 나온다? 어떤 시험에서?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요렇게 있어요. A에서 B까지 있어요. 저는 여기를 갖다가 막 나눌 거예요. N등분 할 겁니다. 그죠? N등분. 그러면 2등분 하면은 2개의 사각형 나오고 N등분 하면은 N개의 사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랩트 코너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요. 요런 뭐 K번째 사각형인데 요렇게 낮은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갖다가 구할 거고요. 라이트 코너를 갖다가 이용해서 요렇게 큰 넓이의 사각형들, 큰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갖다가 구할 겁니다. 예, 가시죠. 요 프로세스는. 자, 그러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봐야 내가 이걸 잘 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K번째를 갖다가 제가 지금 N등분해서 N등분 한 것 중에서 요렇게 갈게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사각형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큰 사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형광 파란색으로 표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요 넓이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번째 사각형의 넓이였던 거니까 그런 사각형의 첫 번째부터 N번째 넓이의 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갖다가 써서 쓸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K번째 사각형의 요 왼쪽 점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고 오른쪽 점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첫 번째 사각형의 오른쪽 점이 왜냐하면 여기 길이는 지금 n분의 b-a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사각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n분의 b-a 더하기 a 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1이랑 같은 거니까 첫 번째가 1이야. 예, 그러면은 요 큰 사각형들을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사각형들은 k번째 큰 사각형이요. 어, 큰 사각형은 어, 뭐 그림으로 표현하죠. 요거는 여기 좀 지울게요. 음, 여기가 아이 참 그림 더 크게 그릴걸. 죄송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가 되게 됩니다. 요 점 좌표가요. 요 x점 좌표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점 좌표는 땡겨낼게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빼기 1이 되게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찾아낸 거는 좀 전에 제가 했었던 그 말을 갖다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즉 나는 지금 여기 K번째 사각형을 갖다가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사각형인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에 곱하기 1이었으면 K번째의 오른쪽 점이 곱하기 K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왼쪽 점은 K 마이너스 한 개가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규칙을 갖다가 찾아내거든요. 예, 뭐 근데 그 방법은 본인들 몫이니까. 그러면은 저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가로는 무조건 n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저 이 오른쪽 점의 좌표 즉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넣었을 때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높이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즉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가 높이가 되게 됐고요. 잠시만요. 와, 이건 진짜 마법이네요, 마법. 지금 저녁 6시인데 하루 종일 없던 전화가 촬영 시작하니까 전화가 오네. 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요렇고요. 높이는 요렇게 형성이 되고 넓이는 그러면 그 가로는 여전히 n분의 그냥 b 마이너스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 가시죠. 그러면은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A고 K-1에 n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증명해야 될 거는 얘를 갖다가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그리고 다 더해버리면은 실제 넓이가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즉 실제 넓이가 뭔지는 몰라도 s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그 실제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거는 우연찮게 걸린 그 결과는 수투의 정적분해 활용 강의에 가보시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얘가 일단은 이 n등분한, 즉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아이고 공간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예 이 밑에다가 적고 그냥 갈게요. 요렇게. 즉 시그마를 갖다가 먼저 써볼게요. 이제 이걸 갖다가 다 합합니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 빼기 1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여전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곱하기 n분의 b-a가 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증명하시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양변에 리밋을 갖다가 씌우게 될 거예요.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얘도 아유, 예, 요렇게 쓸게요. 보기는 싫지만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고요. 뭐 얘도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지만은 넓이는 그냥 픽스된 넘버니까 n이 무한대로 가든지 말든지 지는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되셨어요? 자, 이제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해보고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물론 왼쪽 편이 수렴하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s보다 뭔가 작은 어떤 값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근데 이 오른쪽 편의 것도 그러면은 s랑 비슷하게 갈 거니까 수렴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즉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갖다가 빼보시는 거예요.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는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오른쪽 거 빨간색 사각형 넓이에서요.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파란색이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에서 요 리밋을 갖다가 빼줄 건데 리밋도 시그마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그마 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주실 수 있죠.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마이너스 1. 아이고야. 아니다. 닫는 게 맞다. 곱하기 n분의 b-a 하고 요렇게 닫아주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n분의 b-a 필요 없으니까 아예 싹 얘도 그냥 빼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말을 갖다가 왜 그따구로 하지? b 빼기 a로 싹 다 묶어내겠습니다. 이제 요 안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이 시그마하고 n분의 b-a는 여전히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곱해 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요것만 연산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k 대신에 1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f의 a 더하기 n분의 b-a 빼기 fa, 그죠? 그 다음에 2 넣어보세요. a 더하기 n분의 b-a의 2배 빼기 f의 a 더하기 n분의 b-a 나오게 되는 거죠. 3 넣어보셔도 상관없으세요. 본인들은 눈에 안 보이시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n을 갖다가 넣어보세요. n을 넣어보시면은 f의 a 더하기 n 곱해지니까 b 빼기 a 해서 fb만 요렇게 남게 되고요. 빼기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n-1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첫째 항 k 대신에 1을 넣었을 때부터 n항까지의 값들이고 그 값들을 우리는 다 더하게 될 거죠. 보이시죠, 눈에? 미적분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요거 보이시죠? 아, 얘가 얘를 없애주는구나. 얘가 세 번째 항에 얘를 없애줬을 거고 패턴상 뭐가 없어지겠다? 요게 없어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즉 얘를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시그마는 이미 다 했습니다. fb 빼기 fa n분의 b-a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fb는 픽스된 넘버예요. 그죠? fa도 픽스된 넘버고 b도 a도 다 상수입니다. 그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뭐가 되게 된다? 0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이게 살짝 혼동은 되실 거세요. 요거를 갖다가 그냥 결론 내립시다. 이거 이쁘게 적지 말고. 즉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항상 같거나 커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항상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만은 얘랑 같은, 왜? 빼기 했는 게 뭘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얘랑 얘가 같은 값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라는 놈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알파에서 알파 사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s도 알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걸 갖다가 내가 극한을 갖다가 보내버려도, 요걸 극한을 갖다가 보내버려도 다 s가 나오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예. 이게 구분구조법의 증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분구조법에 나오는 공식을 갖다가 이제 다 이걸 갖다가 저도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예, 그 어디 이 참 그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 사와서 붙이려고 했는데 그냥 다 쓰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자, 책에 보시면은 공식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소환이 돼 있을 거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저 이거 못 외웁니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F에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은 0에서부터 1까지 fx dx. 근데 이걸 갖다가 너 지금 왜 적는 건데 네가 이걸 못 외우면서 이걸 가르칠 수 있나? 안 외우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적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노트에 채워 넣으시라고요. 혹시라도 불안하실까봐. 그리고 나중에 그냥, 예, 뭐 쓸 일 있으면 써먹으세요. 근데 이거 안 해오셔도 저는 상관없더라고요. P는 0에서부터 P까지. 근데 뭐 나는 불안해서 이거 외워서 할래, 나 너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공식들 중에서 뭐만 외우면 되는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무한대로 갈 때 두 개 남았습니다. 화이팅.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정말 N분의 B 마이너스. 확실히 보고 쓰니까 속도가 느려지네요. 근데 저 이거 진짜 못 외워요. X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p의 k의 n분의 p 이면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 해주시고요. 얘는 또한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의 x 더하기 a dx다.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 4개를 갖다가 다 외운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 머리로는 무리입니다. 무리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째 문제는 구분구조법으로 표현된 걸 갖다가 정적분으로, 즉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극한으로 표현된 놈을 갖다가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다면은요, 요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걸 갖다가 구분구조법으로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정적분을 갖다가 구분구조법으로 바꾸라는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교 과정에서도 거의 나올 확률이 희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어떤 넓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저희는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구하고 싶었던 거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요거요. 중간에. 근데 그거는 제가 뭘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왼쪽 편에 요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 요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 끝점만 표현할 수 있나?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양 끝점만 표현할 수 있나?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 나중에 이 K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갖다가 택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 어떤 X 스타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 사각형을 갖다가 만들어 내셔서 그걸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둘의 중점을 갖다가 잡으셔도 되고요. 양 끝점의 중점을 잡으셔도 되고 각 사각형마다 아무 x 스타를 갖다가 잡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되셨어요? 즉 정적분을 갖다가 뭐 물론 그래도 가장 쉬운 게 양끝점을 갖다가 잡는 거니까 정적분을 구분구조법으로 바꿔라라고 한다라면은 양끝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각형 넓이를 갖다가 표현하는 즉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올 거지만은 그거 외의 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문제 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다 일일이 체크해 봐야 돼요. 맞는 건지. 이게 일단 첫 번째 무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고등학교 제가 이제 공식이라고 하면 양방향이라고 했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분구조법으로 표현된 이놈을 정적분으로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뭐 굳이 외우시겠다라면은 뭐 모르겠어요. 능력이 좋으셔 가지고 네 가지를 갖다가 다 외우시겠다면은 네 가지 다 외우세요. 그건 뭐 본인이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능력이 조금 안 되신다. 저보다야 낫겠지만 라고 하신다라면은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번째 공식을 갖다가 외워 주십시오. 근데 뭐 제 말은 신빙성이 없고 일단은 뭔가를 하나 외워놔야지 마음이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걸 갖다가 보시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모든 공식이 다 설명이 돼요. 즉 인테그랄 여기에서 봐보세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 a 더하기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는 이라고 했잖아요. 자 1번 공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공식을 갖다가 f만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요. n분의 k n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상황에서는 A도 0이었던 거고 그죠? P는 1에 해당하는 거네.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A가 0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fx dx로 바꿔주시면 되네. 요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설명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두 번째 공식을 갖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f에 그냥 요렇게 적을게요.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잖아요. A 0이고 P는 그대로 있고 P도 그대로 있네. 다 있으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0에서부터 P까지 fx dx 해주시면 되는 거네. 2번 결과 맞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3번 결과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3번 결과가 제가 썼던 거죠. 즉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이고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A는 A 그대로 있어요. P는 B 빼기 A래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4번 공식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A는 그대로 있으니까 A고 위에는 A 더하기 P래며 근데 A 더하기 P가 B 빼기 A잖아요. 즉 A 더하기 B 빼기 A 해주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fx, dx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4번 공식 가장 복잡한 공식이지만은 얘를 외우시면은 나머지 1, 2, 3번은 해결이 다 되는 건 다 됩니다. 그리고 또한 4번 공식에서도 이거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즉 잠깐만 너 4번 공식 다 설명해 줬는 거 아니잖아. 다 설명해 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했네. 예, 요것도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요거 가지고 4번 공식으로 요걸 만들어 내세요. 문제를 푸실 때도 그렇습니다. 만들어 내셨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뭔가 질문이 구하라라고 했으면 저는 이거 적분해가지고 다 답을 갖다가 내시면 되세요. 근데 다음 중 이걸 정적분으로 표현한 것은 이라고 해서 4번 공식 이용해가지고 뭔가 표현해서 딱 요 식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답이 없는 거야. 당황하지 마세요. 저 욕하지도 마시고요. 요 뒤에 식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A에서 A 더하기 P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는 어떤 fx라는 식이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P까지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잖아요. fx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면은요. 즉 f의 x 더하기 a는 높이는 상관없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도 전부 다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서 즉 0에서부터 p까지 넓이를 구해주시면 동일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얘는 평행 이동입니다.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되셨어요? 어이구야 이게 지금 31분이나 됐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요렇게 갈게요. 그냥 파트 4로 얘를 갖다가 파트 4로 넣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일단 파트 3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파트 4에서는 아예 두 강의를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긴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